제24장 반가운 사람들의 방문. 광견병 예방 접종으로 갖은 고통을 치르면서도 메리아는 언니인 에머라인 위버와 조카 존이 한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리안의 언니는 세계 일주 중이었는데 도중에 조선에서 7개월간 머물겠다고 했다. 존은 11살이니 윌리엄보다 2살이 많다. 그들은 좋은 소꿉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머의 남편인 노리스 라인 위버 목사는 그 당시 버지니아의 메리언에 본부를 둔 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의 전임 목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각 캠프를 찾아다니느라고 여행을 많이 해야 했다. 20살 된 큰아들 노리스 이 라인 위버는 메리언 주니어 단과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에머는 여행할 시간이 넉넉했다. 에머와 존은 1936년 늦은 9월에 볼티모어를 출발하는 배를 탔다. 파나마를 통과하여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일본의 요코하마를 거쳐 조선에 도착한 것은 11월 초순경이었다. 라인 위버 가족의 방문은 우리 집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에머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집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 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우리들의 조선 생활이 그녀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1936년 11월 10일 메리안 윌리엄 바나트 부인이 서울역에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역 2층에는 헨리 아펜젤러 네와 크리스 젠슨 부인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짐을 찾기 위해 남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먼저 떠나기로 했습니다. 메리언의 말처럼 이곳 길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좁고 꼬불꼬불한 도로에는 보행자들과 소달구지들이 넘쳐져 자동차가 지나갈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이리저리 꼬인 길을 따라 한참 가자 언덕 위에 있는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인 언더우드 박사 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곧장 해주로 가는 대신 이 집의 손님으로 며칠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은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를 제작한 집안이어서 부유했습니다. 건물은 대단히 크고 스팀식 난방장치에 목욕실도 여럿 있는 현대적 설비가 잘 된 저택입니다. 존과 저는 아름답고 큰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에는 전용 목욕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마침 서울 장로교 선교사들의 원래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장은 언더우드 박사 댁의 서재로 주일학교의 방만큼 큽니다. 언더우드 박사는 5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 호러스는 미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쌍둥이인 아들 제임스와 존은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11살쯤 된 딕과 6살짜리 외동딸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후에 열린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 주일 동안 배에서는 예배를 보지 못했다가 회의 후에 예배를 보니 기뻤어요. 이날의 의제 중에는 조선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말뿐만 아니라 일본말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일본어가 조선의 공용어가 되었으니 선교사 일을 하려면 일본말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 후에 언더우드 부인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내 자리는 명랑하고 허물없는 사람들이 모인 테이블로 정해져 이때부터 내 이름도 친근하게 에머로 불려졌어요. 조선에 도착한 첫날 저녁은 참으로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11월 11일 도착한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조선 감리교 선교사 회의에 참관하였으나 의약품 세일즈맨인 하비 스토클리시가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었으므로 회의 중에 일찍 나왔습니다. 그는 메리안과 셔우드의 친구인데 우리는 조선 호텔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나의 디너 가운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언더우드 댁에서 셔우드의 생일과 우리의 도착을 축하하는 디너 파티를 연다고 해서 그때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일본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메리암과 나는 일본말을 몰라서 몸짓으로 의사를 통했어요. 메리아는 나를 미장원에 두고 감리교 계통 인사들의 리셉션이 열리고 있는 조선 호텔로 갔다가 다시 내게로 와서 언더우드 박사 댁에서 준비한 디너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영사 내와 미국 영사도 참석했는데 24명의 손님들은 모두 재미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씨의 오른쪽, 셔우드는 여주인의 오른편에 앉았어요. 내 왼편에는 서울의 영국 성공회 헌트 신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영국식 영어 발음은 내 귀에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만찬 후에는 제스처 게임 등으로 가장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11월 12일 우리는 국화전을 구경하러 궁전의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이 원산지인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나와 세브란스 유니언 병원의 닥터 에비슨 댁에서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에비슨 내외는 캐나다 장로교 교인들로 대단히 유쾌한 분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언더우드 내외가 우리를 유니언 레크리에이션 홀의 볼링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메리안과 셔우드는 회의에 참석하고 없었으므로 여기서 내가 언더우드 내외를 일본 식당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본 풍속은 방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의 바닥보다 약간 높은 마루 앞에서 신을 벗고 일본식 슬리퍼로 갈아 신은 다음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의 벽은 종이를 바른 문이었는데 방문 앞에서 또 슬리퍼를 벗고 양말만을 신은 채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약 1피트 높이의 작은 상 앞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방 안은 상당히 추웠는데 난방이라고는 화로의 숯불뿐이었습니다. 나는 발이 거의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어와 밥 그리고 스키야끼를 시켰습니다. 장어는 입에 맞지 않았으나 스키야끼는 그런대로 잘 먹었습니다. 11월 13일 아침 셔우드와 애들은 해주로 먼저 떠나고 나는 메리언과 함께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언더우드 씨 댁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우리는 바나트 씨 댁에 초대를 받아 묵었습니다. 바나트 씨는 YMCA의 간부입니다. 이 댁에 있을 때 한 조선 사람이 노쇠로 만든 괴를 팔러 왔기에 나는 노리스에게 주려고 하나를 샀습니다. 11월 14일 아침에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짐들을 챙겼더니 제법 큰 가방으로 9개나 되었습니다. 둘이서 이 짐들을 들고 다닌다는 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개찰구가 열리자마자 기차를 향해 마구 뛰었어요. 좌석을 빨리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앉을 자리를 찾느라고 꽤 애를 먹었습니다. 이 많은 짐들을 들고 중간에 또 한 번 기차를 갈아타는 소동을 치른 후 드디어는 종착역인 해주에 도착했습니다. 역에 셔우드가 요양원 차를 가지고 나와 있어서 몇 분 후에 메리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더운 코코아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의 침실에는 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에는 2개의 커다란 유리창이 시내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시가의 풍경이 마치 하늘의 별들을 가져다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건물의 정면으로 잔디밭을 지나서 남학교, 의창보통학교와 병원이 있고 그곳을 지나면 해주시가 나타납니다. 저 멀리에는 산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제일 먼저 본 광경이 그 산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베개에서 고개를 들 필요도 없이 해를 볼 수 있고 창문의 절반은 푸른 산이 차지합니다.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조선집 잔치에 초대받아 흥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양원의 의사 중 한 사람이 첫 아들 생일 잔치를 차렸습니다. 요양원의 전 직원들과 나까지 대접했습니다. 잔치는 조선 식당에서 있었는데 식당 집은 작았습니다. 호스트는 식탁에 중앙에 자정하고 셔우드와 메리안, 나는 그의 옆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셔우드가 남의 나라 말로 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잔치만이 아니고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11월 20일 이곳에 도착한 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셔우드와 함께 교회로 가는데 셔우드는 빠른 길로 가느라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조선 초가들은 골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가난하고 더러운 광경이 샅샅이 보였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은 그냥 문 밖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1교회로 갔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다 조선말로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당의 어떤 부분은 메릴랜드의 다메스커스에 있는 우리 교회를 연상케 했습니다. 교회에는 양쪽에 문이 있었는데 남녀가 다른 문을 이용했습니다. 셔우드는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여자들은 서로 다르다면서 남쪽 여성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지만 북쪽 여성은 수건, 조바위나 아얌을 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미국식으로 정장한 남자들이 몇 사람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들 고유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8일 평양에 있는 영국 성공회의 캐럴 신부가 감사절 휴일을 우리와 함께 지내려고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도착했다가 어제 저녁 금요일에 떠났습니다. 영국인인 바로우 양도 감사절 만찬에 손님으로 왔었습니다. 오후에 놀이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바로우 양이 영국 웨슬리안 찬송가를 가져와서 나는 에버드에서 추수감사절 찬송을 합창하던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밖에는 폭풍이 일고 비가 내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존과 윌리엄은 좋아서 야단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 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 일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존과 윌리엄에게 맞춤법을 가르칠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지금 메리안이 애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인 위버 모자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칼버트 통신 강좌로 가정 교습을 하고 있었다. 이 교재는 메리안이 윌리엄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았다. 12월 10일 이 선교 기지는 외롭습니다. 나는 날이 갈수록 이 점을 더욱 실감케 됩니다. 메리안과 셔우드는 자녀가 있는 유일한 부부입니다. 그 외에 구세군에 단 한 쌍의 부부가 있을 뿐입니다. 독신자로는 성공회의 비어 신부와 바로 양이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이처럼 단 한 가족만 파견하는 것은 이들을 현지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이곳에 파견하고 대우도 나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곳은 한 세대의 선교사 가족만이 살고 있는 유일한 감리교의 선교 기지입니다.
12월 21일 어머니 회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모임에 나를 연사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모임은 12월 19일 제1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머니들과 애들로 꽉 찼습니다. 남자들과 소년들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메리안과 나는 연사가 앉는 특별석에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일하는 조선 여의사의 안내로 기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말이었습니다. 여성 클럽을 창설한 메리안은 어머니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젖먹이를 가진 부인들이 유방을 가리지 않는 풍습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짧은 저고리 밑으로 유방이 덜렁거리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나는 거리에서 한 부인을 보았는데 매섭게 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인데도 유방을 다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방 노출을 마치 우리가 팔 뒤꿈치를 내놓는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팔이나 어깨를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애들이 발가벗고 길거리에서 뛰는다고도 합니다. 여성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약 10분간 이야기했지만 통역을 맡은 닥터 김은 20분이나 걸렸습니다. 다시 내게 강연을 부탁하면 3분간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메리안과 쇼우드는 어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기부금을 보내주던 분이 갑자기 별세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500불씩 보내주었던 분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던 좋은 후원자를 잃은 것만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자금 500불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 봉급은 1년에 1,000불인데 자녀 하나에 100불씩 더 추가됩니다. 이것은 적당한 보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메리안과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밤 이중창을 부를 예정입니다. 우리는 곧 연습할 곡목을 정해야 합니다. 1937년 1월 2일 이곳의 신년 선물 쇼핑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쇼핑에 비교될 만했습니다. 메리언이 사사키 가족을 크리스마스 디너에 초청했더니 사사키 가족은 신년 축하연에 우리들을 초대했습니다. 나는 감기가 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1월 7일 다음 달 조선의학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기에 나는 그동안 애들을 돌볼 테니 셔우드와 메리아는 2, 3일간 서울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부인은 윌리엄과 존을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딕과 함께 묵으면서 그동안 학교에도 함께 다니라고 초청했습니다. 1월 14일 여하튼 국방부의 봉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비록 CCC의 목사라 할지라도 육군과 관련을 나타내지 않음이 현명하다고 셔우드가 말했어요. 하루는 존이 해주의 우리 집 뒤에 있는 언덕에서 조선 사람 묘지를 지나는 오솔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일본 군인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군인들은 묘지 사이로 포복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존과 군인들은 동시에 놀랐던 모양이다. 존은 떨리는 가슴으로 집으로 뛰어왔다. 그때 나는 일본 육군이 아시아, 특히 중국 북방을 지배하려는 계획에 대한 선교사 사회에 퍼진 소문을 들려주었다. 해주에서도 일본 군인의 군사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소문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거취는 낱낱이 탐문되었다. 어떤 여행 계획이든 형사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우리는 그 당시 일본 육군의 야욕이 얼마나 확대될지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1937년 7월 7일 북경교회에서
일본군은 중국군을 공격했다.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다. 국제법에 대한 기술상 문제 때문에 선전포고만 없었을 뿐이었다. 존과 그의 어머니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존은 그 여행 중에 한 장면을 특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만주를 통과할 때 철로 변을 따라 창 끝에 꽂아 진열해 놓은 마적들의 머리였다. 이것은 다른 마적들에게 기차를 습격하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로 둔 것이었다. 그러나 마적들의 철도 습격은 그 후에도 매우 잦았다. 그들에게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시도 효과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바로우 양은 지중해에 수레가 설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에머는 실론, 아덴, 수에즈우나 런던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에머와 존은 런던에서 선편을 갈아탈 계획이었다. 4월에는 그들이 미국에서 타고 왔던 테루구니 호를 예약할 수 있었다. 영국 영사관의 핍스 씨는 그 항로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머와 존은 1937년 5월 25일 서울을 떠나 일본으로 가기로 되었다. 그들이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 섭섭했다. 그래서 에머에게 평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5월 초순에는 평양에서 연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우리는 친구인 라이브쉐이 가족과 베어드 가족이 활동하고 있는 장로교가 선교 활동에 성공한 재령을 거쳐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 윌리엄 베어드 주니어 목사는 나의 소년 때 친구인 존의 형제로 그의 아내인 안나는 간호원이었다. 우리는 라이브쉐이 목사를 JL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아내는 뮤리엘이라는 캐나다 여성이다. 메리안과 뮤리엘은 캐나다에서 왔다는 공통점으로 서로 잘 통했다. 재령은 해주에서 가까운 곳이라 우리들은 서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왕래해온 사이였다. 그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감리교 연례 회의에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에 재령에 들려달라고 초청해 주었던 것이다. 이 여행에 대해서도 에머는 편지를 써서 고향에 보냈다. 1937년 5월 6일 우리는 재령의 친구들을 찾아 즐거운 방문을 했어요. 메리안과 세 아이들, 에보는 아주머니,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셔우드가 자기 자동차를 요양원에 기증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자동차가 없어서 셔우드와 존은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가 재령에 도착하여 라이브세이 가족과 차를 들고 있을 때 셔우드와 존이 도착했어요. 다들 베어드 목사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베어드 목사와 라이브세이 목사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라이브세이 목사는 버지니아의 웨이네스보로 출신입니다. 홀 가족은 라이브세이 댁에서 저와 존은 베어드 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정오경에 우리는 수마일 떨어진 기차역에 가서 철도편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는 오후 3시쯤 도착했으며 셔우드는 그 지역 책임자인 쇼 목사 댁에 머물고 저와 존은 닥터 앤더슨 댁에서 신세를 졌어요. 닥터 앤더슨은 셔우드의 부친을 기념하여 설립된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는 2년 전에 22살 된 아름다운 딸을 척추 내막염으로 잃었답니다. 5월 7일 앤더슨 씨 가족은 주인 역을 잘 해주어 우리는 그 집에서 극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저녁 모임에 나갔는데 조선인 교인들이 500명 이상이나 참석한 것을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회의의 순서는 모두 조선말로 진행되었지만 예배의 정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내 몸이 떨렸습니다. 모임의 진행은 미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상에는 작은 탁자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화분을 놓았습니다. 저는 제 앞쪽에 작은 탁자가 놓여 있길래 아마 기자석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관의 좌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앤더슨 부인이 저를 상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오후에는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여성병원에서 준비한 만찬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손님들은 셔우드 서울신학교의 교장인 빌링스 목사, 교사인 노리스 목사, 여의사인 닥터 블로크, 서울에서 온 샤워 목사였습니다. 만찬의 모든 진행은 부츠 양과 페인 양, 그리고 앤더슨, 닥터 앤더슨의 누이 동생이 맡았는데 훌륭했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들은 셔우드와 셔우드의 어머니가 지은 병원 구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셔우드는 14살 때 이 건물의 건축을 감독했다는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셔우드와 존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주에 왔던 캐럴 신부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내일은 회원 전원이 다 강으로 뱃놀이 겸 피크닉을 갑니다.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월요일에는 해주로 돌아가서 짐을 마저 꾸린 뒤 14일에는 송도를 경유 서울에 갑니다. 25일에는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5월 10일 평양과 해주 사이에 있는 조선의 유명한 사과 산지를 지났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쉐난도 밸리입니다. 사면 팔방이 다 사과 과수원입니다. 이곳의 사과꽃은 흰색이어서 미국의 분홍색 꽃과는 다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전 세계로 나간다는군요. 5월 14일 약 1시간쯤 전에 우리는 해주를 떠났어요. 셔우드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해주의 사업을 원조해 주는 분이 세계 일주 여행 중 서울에 오셨다고 해서 마중을 나간 겁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메리안과 윌리엄만 보았지만 홀 가족은 우리가 출발하는 25일 이전에 서울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두 가족이 우리를 전송하려고 해주역까지 나와 주어서 저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한 가족은 해주의 공립병원 소아과 과장인 닥터 이와후치의 아내와 아이였는데 남편이 매우 아파서 나오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물을 주었어요. 다른 가족은 부지사인 사사키 씨와 그의 부인이었답니다. 떠나는 지금은 우리가 해주에 올 때의 풍경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 추수가 다 끝나서 벌거벗은 땅이었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지금은 농부들과 소들이 바쁘게 일하며 들판은 녹색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논에 옮겨 심을 모판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다시 열차를 갈아타고 송도에 도착할 겁니다. 송도에는 엘라스 와그너 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송도는 남감리교의 선교 기지입니다. 오늘 밤은 그곳에서 묵으며 선교 활동을 견학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서울에 도착하여 일본으로 떠날 때까지 언더우드 댁에 머물게 됩니다. 5월 27일 메리안과 윌리엄은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해주에서 이곳으로 왔고 토요일에는 셔우드가 애들을 데리고 도착했어요. 주일에는 언더우드 가족과 다른 여러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이 요새에서 한때 조선왕이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차를 타고 시골길을 걸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펼쳐진 경치를 보니 정말로 멋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선 여행 중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위버 가족이 떠나려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메리안과 나는 서울의 한 식당으로 20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스키야키를 대접했다. 에머는 이런 한송에 놀랐으며 기뻐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정들었던 그리고 매우 고맙게 해준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사할 수 있어서 우리도 기뻤다. 식사가 끝나자 모두 서울 유니언 클럽으로 가서 언더우드 부인이 대접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때는 아이들도 합석했다. 드디어 이날 저녁 에머와 존을 태운 열차가 우리 모두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떠나가 버렸다. 지난 7개월 동안 라인 위버 가족의 방문은 그들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해주로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쓸쓸했다. 제25장 화진포의 성 이어집니다.